악어머리의 소베크 신과 매의머리 호루스 신에게 바쳐진 이 이중 사원은 구몬보 사원이다. 이곳은 악어 신앙의 중심지였고 황금의 언덕이라는 이름처럼 황금이 많이 채굴되던 곳이다. 두 가지 신을 모시던 신전이라 좌우대칭 구조로 출입구, 홀, 성소도 두 개이다. 입구 오른쪽 벽면에는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와 따오기 머리를 한 토트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에게 생명의 앙크를 붙고 있고, 왼편에는 악어신 소베크가 그 정화의식을 바라보고 있다. 악어신 소베크가 쓰고 있는 깃털은 태양신 아문이 쓰고 있는 깃털과 같은 것으로 악어신을 태양신 아문과 동일시해 놓았다. 신전의 주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사원은 강의 신 소베크의 사원, 오른쪽에 있는 사원은 하늘신 호루스를 모신 사원이다. 열주들이 늘어선 내부의 벽화엔 신하들이 가득하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암사자머리 세크메트에게 앙크를 받는 모습이다. 하토르 같지만 누트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다. 코몬보 신전은 자연재해와 kop트교도의 무상 파괴 행위로 훼손되어 건물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열주실의 원기둥들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다. 열주실의 천정에는 색채가 제법 뚜렷한 독수리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상 이집트 왕관을 쓴 네크베트와 하 이집트 왕관을 쓴 와드제트 여신이 교대로 등장한다. 네크베트와 와드제트가 파라오에게 이중 왕관을 씌워주는 것을 호루스가 지켜보고 있다. 상하 이집트의 통일을 축하하는 장면인 것이다. 하토르 여신이 또렷하게 새겨진 기둥 주변으로 앙크의 축복을 퍼부어 파라오를 정화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곳에는 인류 최초의 태양력을 새긴 벽화가 있는데 1년을 3계절로 나누어 3마리의 사자로 표기하고 달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30일로 정했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간격을 맞추어 365일로 정해서 홍수기, 경작기, 수확기로 나누어 농사에 활용했다.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어, 풍뎅이도 보이고 앉아서 출산을 하는 장면과 수유를 하는 장면도 보인다. 이 벽화에서 보이는 우자트의 눈은 치료용 부적이라고 하고, 당시 외과 수술을 짐작할 수 있는 기구들을 볼 수 있다. 호루스는 의사의 신이기도 한데 그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시 의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 거의 전신을 수술할 정도의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쪽 팔을 잘리고 끈에 묶여있는 포로들은 각자의 이름표가 있고 얼굴은 뭉개져 있다. 그 위엔 포로들이 사자에게 팔 한쪽을 내어주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끔찍하다. 까마귀 떼가 날아다니는 이곳에는 석관들이 놓여 있었는데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악어의 관으로 추정된다. 우물 형태의 난로 밑에는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곳이었다. 수위가 높으면 새우를 높이고 낮으면 새우를 낮게 부과했다. 또한 이 우물은 소베크 신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세례용 물을 저장했던 저장소이기도 했다. 또 신전의 마당에는 외벽의 잔해로 추정되는 돌덩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19금 이야기가 잔뜩 새겨져 있었다. 천지창조가 정액에서 시작됐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으로 파라오는 나일강의 범람을 멈추기 위한 귀원제를 행할 때 나일강의 배를 타고 나가 수천 명의 백성 앞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통해 자신의 정액을 뿌려 나일강의 여신 네프티스를 위로했다고 한다. 나일강 홍수가 길어지면 3개월 동안 매일 해야 했다고 하는데 헬리오폴리스 신화도 그렇고 최초의 인간이 자위를 통해서 탄생한 것과 악어를 숭배하여 악어와의 수간까지도 했었다는 이야기들은 믿기 어렵다. 신화는 신화일 뿐 인간 탄생은 알 수 없는 영원한 미스테리인 듯하다.
외일주홀에는 거대한 기둥이 5개씩 두 줄로 놓여 있으나 기둥 상단 부분이 잘려나가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외일주실 근처에는 아들 신의 탄생 신전 마미씨가 있었다. 사원 주요 신의 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곳이자 숭배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몇 척의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나일강 선착장 모습이 보인다. 아침에 신전을 방문하게 되면 그 신성함이 몇 배로 느껴지는 듯하다. 악어박물관은 포몬포 신전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에 있었다.